네, 지금까지는 커리큘럼상 아직 해시 테이블을 배우지 않아서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알고리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해시 테이블의 insertion과 find는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져요. 그리고 그 특성상 정렬은 불가능해요. 또한 해시 테이블은 키 밸류 관계를 가져요. 이러한 키 밸류 관계를 해시 테이블 안에 넣는 게 가능하죠. 왼쪽이 키, 오른쪽이 밸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 바구니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면은 키 값에 사과, 밸류 값에 사과의 개수를 넣는 게 가능해요. 키 값에 바나나, 밸류 값에 개수, 오렌지 10개, 포도 4개를 넣는 게 가능하죠. 여기서 만약 이 테이블이 어레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면은 오렌지의 개수를 찾는 데는 O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해요. 키 값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오렌지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키 밸류 관계의 테이블이 해시 테이블이라면은 오렌지의 개수를 찾는 데는 오직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만 필요해요. 한 번에 바로 이곳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시 펑션에 대해 알아야 돼요. 해시 펑션은 함수이기 때문에 해시 펑션을 중심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만들어져요. 그 특징은 아웃풋 스페이스가 정해져 있고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 스페이스가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말이에요.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말인데 그 내용은 예제를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해시 펑션에 애플이라는 인풋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아웃풋으로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어서 해시 펑션에 바나나라는 인풋을 넣게 되면 아웃풋으로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만약 바나나와 한 글자가 차이나는 바나 앤 비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 아웃풋은 한 숫자가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전혀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가끔 확률은 아주 낮지만 어떠한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시 값이 충돌이 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해시 충돌은 해시 맵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해시 펑션의 특성을 알았으니까 바로 해시 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레이의 사이즈는 해시 펑션이 가질 수 있는 아웃풋 스페이스보다 훨씬 작아요. 이는 데이터의 개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의 해시맵 라이브러리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1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개의 인덱스 어레이가 만들어지고 각 키에 맞는 링크드 리스트로 오른쪽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해시 값이 23438498이에요. 그런데 이를 어레이의 링크드 리스트로 넣기 위해서 이 해시 값의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8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인덱스 어레이에서 8번째 공간에 애플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밸류 값으로 애플의 개수 5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바나나를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바나나의 해시 값은 8547426이에요. 그럼 역시 이에 나머지 10을 계산한 뒤 인덱스가 6이라는 정보를 알아내요. 그럼 이 어레이에서 6이라는 곳에서 링크드 리스트로 키 값과 바나나의 개수, 밸류 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오렌지와 그레이프를 이러한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넣어볼게요. 오렌지의 해시 값은 4675330으로 나오게 되면 그 해시 값의 나머지 10은 0이 되겠죠. 즉 여기서 키 값인 오렌지와 그 개수인 10을 넣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레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시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나머지가 8이라는 건데 이미 8에는 애플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이 이 데이터 스트럭처는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애플 뒤에 포도와 그 개수 4를 넣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왼쪽의 해시 테이블, 우리가 보기에는 키 값과 밸류 값을 가진 간단한 테이블의 구조가 컴퓨터 안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오렌지의 개수가 10개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오렌지의 해시 값을 계산해요. 4675330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나머지 값을 계산하면 바로 0이 나와요. 그럼 이 공간으로 가서 0번째 인덱스를 찾아요. 그리고 그 뒤에 딸린 링크드 리스트를 찾아가면서 그 키 값이 오렌지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키 값이 일치하다면 밸류 값인 10을 가져오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포도의 개수를 4에서 6개로 수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도 필요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O1인데 그 이유는 그래프의 해시 값을 계산해요. 이 값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10의 값은 8이에요. 이제 인덱스 어레이로 가서 8번째로 간 뒤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포도 키 값을 찾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오브젝트에는 그 키 값이 애플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과일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로 가서 그 키 값이 포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키 값이 포도라면 밸류 값으로 가서 그 밸류를 6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해시 맵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링크드 리스트가 한 번 안에 끝나게 되면 O1이 되고 만약 운이 나빠서 모든 링크드 리스트가 한쪽에 전부 걸리게 되면 그때 타임 컴플렉시티는 ON이 돼요. 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리즘 인터뷰에서는 언어가 제공해주는 해시맵,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케이스는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핸들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믿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해시 테이블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인덱스의 개수를 버켓 사이즈라고 말을 하고 그 버켓 사이즈에 들어가는 엘리멘트의 개수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리해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시맵을 새로 그리는 메커니즘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데이터 스트럭처의 내용이지 알고리즘 테스트, 코딩 테스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해시 테이블은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동작을 한다라고 외우고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만약 이런 해시 테이블의 더 자세한 동작 구조와 원리를 알고 싶다면 제가 C++ 강의 중 unordered set, unordered map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래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러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간단한 기초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toSum이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레이 챕터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문제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 숫자들이 들어있는 어레이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sum 값이 같이 주어지는데 주어진 어레이에서 두 개의 엘리멘트의 합이 이 sum이 되는 엘리멘트를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지금과 같은 문제에서는 7과 3의 합이 10이 되기 때문에 7과 3 두 숫자가 답이 되는 거죠. 이를 어레이 챕터에서 풀었을 때는 우리가 아직 해시맵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레이를 한번 정렬을 한 뒤 two pointers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정렬하는 데 필요한 시간 n log n 그리고 two pointers에 필요한 타임 컴플렉시티 on이 결합이 돼서 총 on log n으로 솔루션을 만들었죠. 그리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따로 공간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O1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를 해시 테이블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포인터를 만들어 볼게요. 해시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놔요. 처음에 1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키 값에 13, 밸류 값에 13의 인덱스 0을 써줘요.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엘리멘트를 해시 테이블에 넣게 되면 모든 숫자와 그 인덱스가 하나하나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한번 for loop을 돌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썸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숫자를 찾아봐요. 1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키 값에서 마이너스 3을 찾아볼 수 있죠. 마이너스 3을 이곳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3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인덱스로 가요. 7 인풋에 대해서 sum 10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숫자는 3이에요. 해시 테이블에서 find 3을 하면 되죠.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숫자 3은 인덱스 4에 있다라는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숫자를 찾아서 아웃풋을 내주면 이때 필요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루프를 최대 2번 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 on이 되고 이때 필요했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간 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다면 sorting과 two pointers를 사용하는 어프로치보다 on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더 가져가지만 타임 컴플렉시티는 n log n에서 on으로 줄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테이블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한데 키 밸류 값을 만들어 갈 때 처음부터 13에게 필요했던 숫자 마이너스 3을 키로 가져가고 13의 인덱스를 밸류 값으로 넣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의 방법이에요. 그럼 7 같은 경우는 3에 1이 되고 5 같은 경우는 5에 2가 되겠죠. 1을 넣게 되면 9에 3이 되고 3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곳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문제 풀이를 끝낼 수 있어요. 이 풀이 방법은 똑같이 on의 타임 컴플렉시티와 on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갖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시 테이블의 인트로덕션과 기초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시 테이블의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C++ 강의에 올린 unordered set, unordered map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시 테이블은 알고리즘 인터뷰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챕터에서는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인트로덕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기초 문제 풀어볼게요.